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 잘 마무리하셨나요? 이번 주는 주식시장이 좀 좋지 않으면서 아마 좀 힘들었던 분들이 더러 계셨겠죠. 오늘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하락장을 버티는 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하락장을 버티는 방법에 관련해서 오늘은 좀 특별히 제 지극히 개인적인 스토리도 한번 나눠드려 볼 거고, 또 시장 전체를 보면서도 설명을 드려 볼게요. 일단 하락장은 항상 오죠. 역사적으로 1등짜리 회사를 가져와 봐도 조정이라는 건 무조건 오는 겁니다. 일단 이 부분을 좀 인지를 하시고요. 그리고 하락장이라는 건 또 대응보다는 왜 대비하라는 말 있죠. 우리가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항상 하락장을 맞이하고 대응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락장은 대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언제 해야 되죠? 이때 해야 되는 거죠. 영원한 상승장이라는 건 없잖아요. 이거 우리 다 알죠. 자, 그럼 반대로도 생각을 해보죠. 만약 하락장을 대비할 필요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 당장 뭐 집이고 차고 다 팔아가지고 영끌해서 레버리지 몰빵하죠. 하락장이라는 개념이 없다면 저는 당장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저 이거 못하거든요. 왜냐면 영원한 상승장은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몰빵, 레버리지 가능하신가요? 여러분 못하시죠? 왜 그럴까요? 그건 이미 여러분들도 영원한 상승장이 없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답이 나왔죠.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 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주식시장이 다 말을 해주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또 다른 뭐 전문가분들이나 뛰어나신 분들에게 배운 하락장의 대비법인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제가 좀 더 솔직해져야겠어요. 저 이거 잘 못해요. 그래서 이건 좀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는 이 하락장을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냥 테크니컬하게 설명은 드릴 수 있는데요. 추천은 못하겠어요. 그럼 하락장을 어떻게 다루냐고요? 저는 그냥 거합니다. 그냥 이 시장 안에 거하면서 그 기회를 엿보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주식 전문가이시거나 뭐 전업 투자자로서 매달 생계 수단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발생해야 되는 분들이 아니라면요, 이 방법이 제가 보기에는 베스트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하락장은요 장기 투자의 일부분이거든요. 그냥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가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실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설명은 다 대비하라고 하지만 실제로 상승장 때 다 팔고 현금으로 하락장 대비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사실요,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자로서 이 100년에 한 2번, 3번 올까 말까 한 하락장을 견뎌낼 그 단단한 고집이나 멘탈이 없다면 미안하지만요, 그거는 장기 투자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간단하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마우스 클릭 몇 번 해가지고 돈 벌기가 사실상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이 주식시장을 자꾸 연애하듯이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하고 계시다면요, 아주 큰 실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연애 감정으로 투자하지 마시고요. 왜 썸 탈 때, 왜 우리 짝사랑할 때처럼 투자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거머리처럼 들러붙어서 그 견고함을 유지시키라는 거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여인이 한 명 있는데 나 한 번 깠다고 여러분은 돌아서시겠어요? 고작 그딴 거 하나 때문에 패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한 번 까였다고 돌아서는 한량 같은 감정적인 마음으로 투자하면요, 기필코 망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 내가 단기 투자자인지 장기를 보는 가치 투자자인지를 한번 정의를 해보셔야 돼요. 맨날 하락장에서는 초단기 투자자가 돼가지고 못 버티고, 장이 좋을 때는 본인 스스로가 가치 투자자라고 하면서 좀 버티는 척하고 이러시지 말고요, 그 중에 하나만 하시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요, 지극히 좀 제 개인적인 스토리를 예를 들어서 하락장을 대비하는 법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제가 투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투자 복기예요. 저는 매일 장이 마치고 가볍게 투자 노트를 적는데요. 오늘 시장은 어땠는지, 왜 샀는지, 왜 팔았는지 가볍게 한두 문장 정도로 적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뿐만 아니라 제 삶 전반적인 모든 걸 적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요, 사실 이걸 좀 정의하기도 어렵고 투자 이야기에선 약간 벗어날 수도 있는데, 제가 만약 제 삶을 통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쌓아올린 무언가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게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뭐 매매 스킬 같은 것보다는 삶을 대하는 저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투자에도 좀 도움이 많이 된 케이스라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저는요 여러분, 이 노션이라는 앱을 사용해서 제가 일어난 시간, 뭐 잠잔 시간,
제가 운동을 했는지, 제가 책을 읽었는지 다 노트를 합니다. 그리고 매 월말마다요, 다시 이거를 다 새로 고침을 해요. 여기서부터가 제가 복기를 하는 시간인데, 월말에 이번 한 달을 좀 복기를 하면서요, 아, 내가 헬스장은 좀 자주 갔는데 러닝을 좀 덜 했네. 이게 투자는 다 체력 싸움인데 좀 아쉽다. 뭐 이런 식으로요. 아니면 내가 좀 많이 뛰었는데, 아, 요가를 거의 아예 못했네. 다음 달에는 좀 이 운동 밸런스를 한번 맞춰봐야겠다. 그리고 또 뭘 보냐면요, 여기 보면서 아, 내가 좀 책을 매일 읽지를 못했었네. 그러면서 뭐 잠을 7시간 잔 날들은 생각보다 좀 많았네. 그럼 다음 달에는 좀 책 읽는 시간을 잠에서 가져와서 좀 늘려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요. 전 이걸 꾸준하게 시작한 거는 201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 6년째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투자 복귀 노트도 보여드릴게요. 특별한 건 전혀 없어요. 그냥 저 엑셀 잘 못해가지고 그냥 제가 만든 건데 굉장히 허접하게 만들었죠. 이런 거 잘하시는 분 계시면 이메일 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근데 뭐 허접하면 어떤가요? 목적이 간단한데 그냥 이렇게 적어 놓고요, 월말마다 뭐 투자 노트를 꺼내서요, 이때 뭐 트럼프가 무슨 말 했다, 파월이 무슨 말 했다 등등등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향후 제 주식시장에 이런 흐름들이 보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월말마다 이거를 꺼내가지고 복기를 하는데요, 아, 파월이 무슨 이런 말을 했을 때는 경제가 뭐 그 한 주 동안 좀 안 좋았네. 아, 이럴 때는 들어갈 걸, 이럴 때는 좀 버틸 걸, 이럴 때는 용기를 내서 손절을 할 걸, 뭐 이런 정보들이 서서히 쌓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제 삶의 소소한 습관이 투자에 연결되어서 좀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저는 뭐 전문적인 투자자는 아니지만 뭐 특별할 거 없는 그냥 한 명의 일반인으로서 하나 내세울 게 있다면 이런 꾸준함이나 뭐 집요함 같은 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20살 때 제 멘토한테 배운 건데, 그 원하는 모든 것을 시각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실체로서 제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모든 걸 다 기록하는 습관이 생겼었고, 사실 제가 20대 때 만든 저의 유산 1호가 있거든요. 이게 나중에 제 후손에게 물려줄 제 유산 1호인 건데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을 100일 동안 100번을 적어보는 거예요. 이게 제가 김승호 회장님 강의 보고 배운 거죠. 제가 20살 무렵에 아침 6시 그리고 저녁 6시, 즉 하루에 6시를 2번 만나는 사람, 그러니까 하루에 동이 틀 때와 하루에 동이 질 때, 그러니까 해가 뜰 때와 해가 질 때 이 2번 모두의 이 태양의 기운을 받는 사람을 이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 이 말에 꽂혀가지고, 아, 내가 매일 6시에 한번 일어나 봐야겠다. 그 간절함을 담아서 매일 아침 6시 기상, 이거를 매일 100번씩 100일 동안, 그러니까 총 10,000번을 적은 겁니다. 이 매일 아침 6시 기상, 이 100번 쓰기 때문에 아주 지금까지 정말 피곤하게 살고 있어요. 보니까 2016년 9월에 시작해서 2016년 12월에 마쳤네요. 이때 제가 유학생이었는데, 제가 처음 미국 유학을 시작할 당시에 조건이 뭐였냐면요, 부모님한테 생활비 1절 안받기였어요. 받는 순간 한국으로 귀국하는 조건이었죠. 그때 제가 너무 가난해서 에어컨도 안 나오는 그 하숙집에 살면서요, 이거 제가 노트 살 돈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A4 용지 접어서 나눠서 쓴 거예요. 이거 남들 한 거 보니까 진짜 멋있게 한다고 막 노트 하나 사가지고 하시거나, 아니면 A4 용지 쓰더라도 이거를 하루에 A4 용지 하나를 다 써서 하시던데, 저는 이거를 A4 용지 하나에 6일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쪼개서 쓴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런 제 역사가 담긴 거라서 제가 제 유산 1호로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열심히 살았던 그 20대의 정신과 혼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사실 이런 사소한 것들이 이어져서 전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사실 매일 아침 6시 기상이라는 걸 정했을 때도 이게 뭐 그 시간에 일어나면은 뭐 삶이 뭐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싶지만요, 그렇게 생활을 하면 내 삶의 모든 습관과 그 행동들이 다 바뀌거든요. 이게 밤늦게 어디 쓸데없는 모임 같은 데도 안 가게 되고, 이 습관이 제 몸에 자리를 잡으면요, 그 게으름도 제 몸 안에서 달아나요. 이러한 사소한 습관 덕분에 저는 지금 투자를 할 때도 좀 더 여유롭게 지켜볼 수가 있게 된 것 같고, 그때 당시는 정말 괴로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20대 때 했던 노력들이 지금에 와서야 조금 이렇게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이 지극히 개인적으로 투자에 도움이 좀 되었어서 혹시나 이게 적용이 가능한 분들이 계실까 해서 전달을 한번 드려봤고요. 이제는 시장을 보면서 다른 방법들도 한번 보죠. 우리가 과거나 혹은 뭐 투자의 선배들에게서 배워보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죠. 한번 봅시다. 자, 이 표는요, 1928년 대공황 시절부터 2024년 9월 13일까지 그래프가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보여주는 장기 그래프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0불을 1928년에 투자를 하셨다면 지금 그 1000불은요 약 31만 6,780불, 약 한 4억 정도가 됐다는 거죠. 연평균으로 하면은 6% 정도라는 거고, 배당은 여기에 계산이 포함되지 않은 거니까 실제로는 더 많은 돈이 불어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올해 나스닥이 고점 대비해서요, 현재 1.55% 하락했어요. 이거를 좀 하락이라고 말하기도 좀 민망하네요. 보이시죠? 이렇게나 많이 오르고 이게 살짝 이제 고개가 꺾인 정도라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요, 이 표에 있는 고점들과 하락장들을 좀 살펴봅시다. 1929년 대공황, 이때는요 증시가 89%를 하락했어요. 너무 다 좀 먼 얘기인 것 같나요? 그럼 쭉 있던 이런 자잘하진 않지만 뭐 자잘했다고 할 수 있는 폭락장들을 다 지나고 쭉 올라와서요, 여기 1987년 블랙 먼데이죠. 이때는요 다우지수가 약 22.6%가 하락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하루 만에 22.6%를 하락했다는 거예요. 근데도 우린 지금 저 마이너스 1.5% 정도의 폭락을 논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웃기지도 않죠? 자, 그리고 쭉 올라와서 여기 2000년 닷컴 버블 때는요, 당시 2000년도 3월 10일이 나스닥 사상 최고 지수인 5048포인트였다고 하는데요. 2002년 10월 9일까지 약 2년 6개월이죠. 2년 반 만에 5048포인트에서 1114포인트까지 기술주 중심으로 약 마이너스 74%가 떨어진 거예요. 2008년에 있던 금융위기도 한번 보죠. 당시 2007년 고점 대비해서요, 2009년 3월까지 증시는 약 마이너스 56% 하락했어요. 2020년 코로나도 한번 보죠.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때 주식시장에 들어온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그분들께 제가 냉정하게 한마디 드릴게요. 이때 하락장 겪어봤다고, 하락장 경험했다고 우쭐하시면 안 돼요. 여기 있는 그래프만 딱 봐도요, 다른 하락장들에 비교해서 코로나는 거의 그냥 애교 수준이었어요. 기간도 길지 않았고 바짝 떨어질랑 말랑 하다가 쭉 올라가는 엄청난 강세장이었어요. 당시 2020년 2월 19일 고점 9,817포인트에서 2022년 3월 23일 약 6,860포인트로 거의 한 30%가 하락을 한 건데, 중요한 건 불과 한 달 만에 저 하락을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 몇 년에 걸쳐서 긴 하락을 했던 이런 사건들에 비해서는요, 이례적으로 빠르게 회복을 했죠. 2022년 6월, 즉 하락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이미 고점을 회복했고, 2021년에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말 그대로 초고속 반등장이었어요. 그래서 코로나는 마치 누가 하루 동안 좀 괴롭히고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대공황 때, 이때는요 마이너스 89%가 하락한 것도 모자라서요, 이거를 회복하는데 25년 이상이라는 세월이 걸렸죠. 닷컴 버블 때도요, 코로나 때보다 훨씬 큰 마이너스 49%가 하락을 하고 회복을 하는 데는 무려 7년이란 시간이 걸렸어요. 금융위기 때도요, 증시는 마이너스 50%, 거의 반토막이 났지만요, 회복하는 데까지는 약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코로나를 엄청난 초고속 상승장으로 본다는 거죠.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 증시는요, 어떤 하락장이건 어김없이 그 하락장은 찾아왔었고, 그 하락장들은 어김없이 다시 회복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너무 좋은 자료라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여기 봅시다. 이건 1956년 이후의 모든 강세장과 약세장의 차트인데요. 여기 보이는 이 Y축은 수익률, 그리고 X축은 시간이고, 경기 침체는요, 여기 보면은요, 여기 아래쪽에 노란색으로 이 그래프 보이시죠? 이 약세장은 주식이 정점에서 20% 이상 하락할 때 발생을 했다는 거고, 이 바닥을 찍고 다시 이 회색깔 그래프 보이시죠? 이 강세장 회색깔 그래프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몇 가지 포인트를 제가 짚어드릴게요. 여기 보이는 이 강세장 회색 그래프 보이시죠? 이 약세장 그래프인 이 노란색에 비해서요, 그냥 시각적으로 봐도 훨씬 더 오래 그리고 강하게 지속됩니다. 이게 우리 장기 투자자들이 이렇게나 너무나도 유리하다는 거예요. 평균적인 약세장은요, 고점에서 저점까지 떨어지는데 약 1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약세장이 시작이 되면 그 하락률은요,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36%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다시 증시가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 즉 바닥에서 새로 고점을 찍기까지는요, 약 2년 정도가 걸린다는 겁니다. 자, 이 약세장이 정말 긴 시간처럼 보인다고 느낀다면요, 미안하지만 그러신 분들은 장기 투자자가 아닌 겁니다. 어디 가서 장기 투자, 가치 투자한다고 하고 다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들을 투기꾼이라고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 핵심이 이해가 되시고 실제로 그렇게 투자를 해오신 분들은요, 기억하세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어디서 주식을 매수를 했던지, 설령 그 주식의 꼭대기에서 매수를 했다고 할지라도 2년 반이 지나면 새로운 고점을 회복을 해준다는 의미인 거예요.
안심이 되시나요, 여러분? 자,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로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을 몸에 익히시는 게 이렇게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바닥에서 분할 매수를 할 기회를 놓쳤다고 하더라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은요, 그 이후 2년 반 동안은 사실상 계속 그 기회의 장 속에 있다는 이야기인 거니까요. 이건 장기적인 관점을 못 그리는 사람은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개념이고, 저희 같은 같이 장기 투자자들만이 캐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평균적인 강세장은요, 6년 이상 지속이 되고요, 강세장 기간 동안 200% 이상의 수익률을 준다고 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가장 긴 강세장이죠. 이걸 보면요, 1987년부터 대략 2000년도까지 13년 이상 지속이 되면서 582% 상승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실 저 13년의 강세장을 쭉 늘려서 보면요, 그 자잘한 하락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마이너스 1.5% 하락 같은 것들이요. 자, 그래서요, 결론입니다. 이번 주 보면요, 사실 지표들은 만족스럽게 나왔죠. GDP도 3.8%로 왜 기존의 잠정치였던 3.3%에 비교해서 0.5%가 높게 나온 거예요. 그렇게 현재 경기가 정말 탄탄하다고 알려졌고, 미국 경기가 그만큼 강하다는 거죠. 하지만 이는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냐면요, 이것은 금리나 달러 등의 강세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쉽게 말해서요, 경기가 이렇게 좋은데 무슨 금리 인하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특히 고평가된 기술주 같은 애들이 뭐 힘들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요, 사실 장기 투자하면서 이 지표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진짜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 신경 안 씁니다. 어쩔 때는요, 아예 확인도 안 해요. 이런 지표들 맨날 쫓아다닌다고 제 10시간 다 뺏길 바에 차라리 저는 그냥 제 가족이나 친구들하고 행복하게 시간 보내면서 제 시간을 확보하고 싶다는 주의거든요. 결국에 돌아보면 사실 다 내 시간 확보하려고 경제적 자유니 뭐 주식 투자니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지표들이 어차피 잘 나온다고 팔 거 아니고 잘 안 나온다고 팔 거 아닌데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정말 중요한 건 그 큰 흐름이죠. 뭐 세상의 판도가 바뀌어버린다든지, 뭐 모든 게 무너져 내린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요.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단기 투기꾼이신가요? 아니면 기업의 가치를 보는 장기 투자자이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두 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